안녕하십니까. 2주일에 만난 사람.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게토하우스의 김보연 사장 모시고 재미있는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예. 김 사장님이 고향이 안동이죠. 예, 경상북도 안동입니다. 예. 안동하면 그 사투리가 좀 상당히 특이하죠. 특이하죠. 뭐 안동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이 다 나름대로 네. 특성을 갖고 있죠. 특히 이제 발음이나 이런 쪽은 안동 지방과 또 많이 다르죠. 그 요즘은 워낙 그 글로벌 시대가 네. 돼가지고 뭐 다른 나라에 살아도 한 집안 식구같이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네. 됐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또 옛날에 고향 생각한다든가 이럴 때는 좀 아쉬운 게 많이 있을 것 예. 같아요. 뭐 비단 제 고향뿐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지방에 어디서 살더라도 사실 자기가 어려서 태어나서 자란 그 고향 있잖아요. 예. 그 고향의 그 세시기는 지금과 같이 이제 그 막 섞여진 그 오픈 소사이어티에서는 그 과거에 자기만의 가진 것들이 역으로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그런 거 향수도 많이 생각해지고 저도 많이 되새김을 해보는데 이제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 나름대로 자기만의 것을 갖고 있을 텐데 좀 그런 것들이 흥미롭고 또 미래에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예.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. 예. 네. 그 우리 옛말에 이 예. 고향 까마귀만 봐도 반갑다는 그런 네네. 얘기가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근데 요즘은 그 말이 좀 잘 안 맞는 네. 것 같아요. 아마 그 말로 뜻으로 봤을 때는 옛날에는 태어나서 사실 죽을 때까지 옛날 돌아가 보면 자기 고향을 많이 못 벗어났잖아요. 예. 그런데 어쩌다가 이제 타지에 가서 살다 보니까 그 자기 고향 사람을 만났을 때 아마 그런 동질성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그 폐쇄적인 개념의 고향이나 자기 고향 사람만 중시 여기고 이런 개념보다는 제가 가졌던 그 문화적인 그 습성적인 세시기적인 것이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비교적으로 좋은 점도 있고 재밌는 점도 있기 때문에 내가 내 고향의 그 세시기적인 풍속이 흥미롭고 좋듯이 다른 분의 것도 관심이 많이 가져요. 네. 알고 싶고 또 역으로 우리가 비교해보고 싶고 그런 의미로 각자의 세시기, 각자의 고향적인 거는 다 좋다고 여겨집니다. 그 가끔씩 전에는 우리가 슈퍼마켓 같은 데 가도 네. 동양 사람 같이 생긴 사람이면 가서 한국 분이세요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그런 현상은 없는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요즘에 워낙 특히 뉴질랜드는 뭐 예. 다양한 그 인종의 다양한 언어가 공존하는 사회잖아요. 네. 그 김 사장님 특히 네. 그 안동 사투리의 특징이라든가 좋은 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. 안동의 그 특징은 보니까 좀 그 말의 앞에 강세가 있고 그 다음에 좀 축약형이 많아요. 예, 단적 예로 할아버지도 할배, 음. 뭐 할머니도 할매 하듯이 뭐 선생님도 세임, 뭐 특히 안동뿐만 아니라 경상도적인 것도 있지만은 좀 줄임말이 많더라고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의미를 요즘 이제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뭐 긴 단어를 하나씩 막 뭉뚱그려서 쓰잖아요. 거기도 도움이 될 정도로 그 아마 그 왜 그런 유래가 되는지 몰라도 서울적인 표준말에 비해서는 줄임말이 많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제 객지 생활하면서 서울 생활하면서 그 끝까지 친숙해지지 않은 것이 그 긴 말들. 예. 우리는 그냥 한마디로 줄이는 것 같은데 거기서 풀어쓰는 게 참 잘 적응이 안 되었었습니다. 예. 예를 들어서 뭐 하셨습니까? 네. 안동에서는 뭐 했니껴? 예, 딱 세 자죠. 아니죠. 그 심지어는 뭐 열 몇 자도 하나로 줄인 말이 있다는 말인데 지금 정화에 자수는 안 세워봤습니다만 예를 들면은 그 너가 그렇게 하니 내가 그렇게 하지 너가 안 그렇게 하면은 내가 그렇게 하겠냐 몇 자겠어요. 근데 그 자를 안동에 가면은 한 자로 줄인대요. 그 이제 그 서울에서 그렇게 시작해서 이제 문경 세제를 넘으면은 너 그카이
내 극하지 너 안 극하면 내 극하나 어. 하다가 안동 쪽이 아주 가까이 오면은 너그이 내 그지 너 안 그면 내 그나 더 줄였다가 진짜 줄임말을 한마디로 그냥 좀 그냥 그만하래 그죠. 예. 근데 요번에 이제 어떤 사람하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은 그래도 하나의 언어잖아요. 예. 더 줄임말이 있더라고요. 의성어로 그냥 하는 그런 식으로 줄였다 하더라고요. 그런 뜻이 언어의 그 다양성이 그 역으로 뭐 영어라고 그런 게 없었겠어요.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참 영어로 의사소통한다는 게 쉽지 않다고 느끼는 것이 또 그네들은 이런 것들이 막 깔려 있는데 우리 같이 이제 긴 표준말만 배워갖고 슥 하는 그 영어 쪽의 문화에 적응하려는 어려운 것도 있겠죠. 모든 언어가 다 그런 것 같아요. 특히 이제 안동 지방 네. 그쪽에서는 상당히 그 의문문 네. 이게 다른 지방하고 독특하잖아요. 네. 뭐 여튼 안동 경상 표준말은 간단하게 안녕하셨습니까? 그냥 끝이 까잖아요. 예. 근데 안동 쪽에 오면은 껴가 돼가 예. 뭐 안녕하시끼요 뭐 껴 하듯이. 예. 그래서 저는 그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한때 그 기어 K 발음이 아마 전라도 쪽 가면은 뭐라 전라도 깽 뭐 하는 깽 하여튼 깽깽 하듯이 그 같은 발음이 되고 안동은 껴 하고 예. 대구 쪽 가면 뭐 하있는 교 하고 이런 식으로 같은 음까지만은 그 옛날에 좁은 한국 조선 한반도에 있었지만은 그 산맥이나 강을 넘으면서 교류가 적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막 변해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특히 이제 안동 지방 같으면은 안녕하시끼요 왔니끼요 갔니끼요 그런 껴 발음을 많이 하죠. 지금은 사실 그런 거 잘 쓰지도 않더라고요. 워낙 매스 커뮤니케이션 영향으로 거의 막 통일이 되어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죠. 뭐 사투리가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언어적으로는 사투리지만 그 나머지 풍속이라는 이런 것들도 각 그 고향이나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너무 한 언어만 되어서 요즘 뭐 그거 아세요?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바나나를 다 먹잖아요. 예. 근데 그 바나나가 품종이 하나 내지 두 개밖에 없대요. 수많은 자연산의 그 다 네이티브 바나나는 거의 사라지고 상업적으로 재배한 거는 거의 품종이 하나인가 두 개밖에 없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질병이나 재해로 그것이 사라지면은 영원히 이제 바나나가 없는 거죠.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각 지방마다 로컬적인 만약에 다른 바나나가 있었다면 아무리 뭐 재해가 오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. 그런 식으로 언어도 지금은 너무 통일이 되다 보니까 다양성이 사라지니까 좀 아쉬운 부분도 많죠. 예. 예. 안동 지방의 음식도 또 독특한 게 있잖아요. 예. 그 안동 지방 음식 중에서는 뭐 요즘에는 뭐 다 통일이 돼 있어서 그것이 없지만 아직도 다른 지방 사람들은 이해도 못하고 잘 모르는 것이 혹시 안동 식혜 아세요? 안동 식혜. 안동 식혜 진짜 맛있어요. 예. 근데 보통 식혜라 하면은 그 해안가 쪽은 그 생선을 공유와 같이 섞어서 약간의 발효시킨 뭐랍니까 그 칼치 식혜, 가자미 식혜 이런 식혜도 있고 또는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 단술이라 하고 감주라 하는 뭐 한국 어떤 상품으로 비락 식혜 있잖아요. 그 비락 식혜는 사실 우리 지방에서는 그 단술 감주라 그랬거든요. 사실은 안동 감주가 식혜는 맞는 거지 식혜는 예. 다르죠. 그래서 안동에 말하는 식혜는 그 참 표현하기 힘들어요. 그 요즘 뭘 하나 그 겉절이 물김치 같은데 뭐 쌀이나 그런 공유도 들어가고 또 무 또 과일도 들어가고 해서 겨울이면 시원하잖아요. 예. 들어가고 그래서 예. 고춧가루 들어가고 그래서 안 먹어본 사람은 이해를 못 하는데 지금도 이제 아직도 명맥은 살아 있을 거예요. 안동의 식혜가 참. 그래서 저도 한때 식품을 했었잖아요. 그래서 한때 이제 식품을 할 때 진짜 안동 식혜를 상품으로 해볼까 싶어서 제가 우리 고향집에 가서 한 단지를 만들어서 그 연구소에 가져갔어요. 그래서 짠 하고 이제 시식을 시키니까 하나같이 이게 뭐냐고 그 호감이 안 간다 하면서 그래서 일단 대비를 못 했는데 아마 그때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고 봐요. 어제 한번 그 상품화를 하면은 아마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요즘 또 그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. 젊은 사람들도. 그래서 안동의 그 식혜 맵고
좀 생강이 많이 들어가고 예. 뭐 하여튼 겨울에는 네. 저는 그 항아리에 네. 얼음이 얼었던 그 식혜 얼음을 깨고 막 그렇죠. 이렇게 퍼먹었던 예. 그런 생각이 예, 예. 납니다만 겨울에도 그거 먹으면 막 땀이 흐를 예. 정도로 그때는 특히 이제 음력설을 기준으로 집집마다 그것도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. 쌀 식혜, 뭐 네. 수수 식혜, 무슨 식혜해서 그 여러 단지를 갖다 조로도 놓잖아요. 만들고. 예. 그럼 지금은 아마 이제 거의 쌀 식혜 정도만 남아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는데 더 사라지기 전에 누군가가 그걸 또 유지해서 그 좋은 음식이잖아요. 발효식품이고 그 대중화해도 괜찮다고 봐집니다. 예. 네. 그거 한번 그 뭐 제빵만 할 게 아니라 그것도 한번 여기서 시도를 해봐도 괜찮아요. 예, 요즘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하신 대로 그 매운 음식에 대한 그 선호가 높잖아요. 네. 그 뭐 매운 걸 안 먹는다는 일본 사람도 매운 거 좋아하고 요새 뭐 한국 같은 식품 보면 뭐 불닭 라면 뭐 해서 뭐 폭탄 하듯이 뭐 매운 게 너무 흔하더라고요. 근데 그건 아까 다른 얘기지만은 저는 이제 이쪽에 와서 이제 뉴질랜드 살면서 되돌아보니까 한국을 이제 밖에서 바라다 보니까 그 매운 음식이 막 유행하는 것이 좋지만은 않고 어떤 하나를 세태를 반영하지 않는 한 생각이 들어요. 사실 제가 식품만 입장 봤을 때는 매운 거는 맛이 아니거든요. 네. 자극이거든요. 우리가 뭐 5가지 마셔도 매운맛은 없잖아요. 매운 어떤 신체적인 자극이지. 근데 음식이 맵다 하면 사실 모든 맛을 다 죽여요. 그러다 보니까 그보다 어찌 보면 좀 쉽다 할까? 맵기만 하면 되니까 다른 맛을 죽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왜 통하고 많은 사람이 찾을까 해보니까 아마 사회적인 그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겹친 사회에서는 우선 바로 큰 자극이 필요해서 어필이 되지 않나 싶어요. 그래서 옛날에도 난 경상도 지방이라 봤을 때는 서울 쪽 갔을 때 약간 처음에 맛에서 이해 못한 것이 서울의 그 맑은 장국 서울 쪽에 그 쇠고기 맑은 장국 같이 그 소고기에 그 우러나는 그 맛이지만은 제가 처음 봤을 때는 너무 밍밍하다 할까 그 맛을 못 느끼고 너무 자극이 없었더라고요. 근데 지금 이제 그 맛도 느끼지만은 그때 그 사람들은 이제 매운고 경상도 음식에 맵고 막 그 멸치 막 강한 걸 하면은 또 싫어했겠죠. 그렇지만 지금은 전부 다가 매운맛을 통일되듯이 모든 음식에 너무 매운 게 많이 남발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어요.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네. 자극적인 걸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? 네, 그렇죠. 그 제가 그 직장 생활 한국에 할 때 보면은 일 마치고 그 직원들 동료들하고 이제 뭐 술 한잔이나 저녁 먹으러 식당에 가면은 바로 고기를 굽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두꺼운 삼겹살도 그 집은 안 돼요. 바로 뭐 대패 삼겹살 그래서 그런 대패를 맛도 없었는데 얇은 삼겹살 불판에 올리면 바로 훅 하는 거 그것이 나와야 손님이 좋아하는 거야. 막 배는 고프고 바로 하니까 시간도 없고 하니까 바로 먹는 거. 근데 그게 원래 정통 고기 요리는 아니잖아요. 그 시대를 반영하듯이 아마 매운맛도 세태가 안정되어지고 하면은 사라져야 되는 맛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그 매운 자체가 아니라 그 매운 것만 추구하는 거는 그 제 개인적으로는 좋지는 않은 풍속이라고 봐집니다. 그 뉴질랜드에 와서 보니까 해외에서 보면 어쩌면 그 아시아 지역 네. 나라들 너무 또 형식을 많이 따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. 네. 근데 안동 지방의 또 문화라든가 네. 안동 지방의 그런 어떤 행사에서 형식을 너무 이게 따지다 보면 네. 또 방향이 좀 다른 데로 가는 네.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어떤 뭐 자기만의 고유가 뭐 나름대로 유래는 뭐 출발점이야 다르겠지만은 그 의미를 갖고 발전했겠지만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. 제가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제 그 장례식장 그 산소 모시는 봉분에 가서 느끼는 것이 그때 느꼈던 것이 그 개인적으로 할아버지도 좋아했고 할아버지의 삶이 막 그 우리 현대사에 굴고 가고 어울려서 외정시대 해방전국 또는 6.25 그런 그 삶을 거치면서 다양한 삶을 사시면서 이제 고향에 정착해서 주변 사람과 교류하고 그 제가 이제 손자로서 이제 옆에 지켜보면은 그 굴곡 있는 삶이었지만 참 그 많은 사람을 교류하고 살았거든요. 네. 그래서 연령을 초월해서 우리 할아버지는
뭐 젊은 사람 또는 연배 있는 사람 많이 사귀고 좋아하고 교류도 했었는데 그 산소 장례식장에 떡 가니까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그 소위 말하는 유교적인 뭐 유세차 뭐 제문도 한자로 읽고 예. 너무 격식을 펴줘서 나는 그 할아버지의 그 삶을 해고하고 그런 것이 되게 아쉬웠는데 그것이 안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아 너무 한국 그 격식에 얽매이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리는 게 너무 심하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. 네. 그거는. 예. 그 장례식 하니까 생각납니다만은 그 장례식 치르고 나서 이제 그 묘를 쓸 때 네. 거기 가면은 꼭 한쪽 구석에서는 싸움이 벌어져요. 그랬었어요? 나는 아 이렇게 해야 된다, 네.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, 뭐 이러면서 서로 이 말다툼하는 장면을 많이 봤습니다만. 그 뭐 우리 역사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. 그 뭐 3년상을 해야 되나 1년상을 해야 돼서 뭐 당파가 이루어질 정도로 글쎄 그 너무 격식이 본질을 잊어버리고 격식이 앞서서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요? 이제는 뭐 많이 이제 그런 부분은 좋아졌다 할까? 너무 또 격식을 초월해서 뭐 어찌 보면 아쉬운 점이 있을 정도니까. 네. 네. 그리고 장례식 하기 전에 시체를 뭐 또 이런 얘기를 해서 좀 분위기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뭐라 그러죠? 염하는 거? 염할 때. 네, 네. 근데 이제 서양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. 살아있는 그 당시의 모습으로 가장 가깝게 화장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는데 그것도 동양하고 서양이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아마 그 무슬림들이 그 어떤 사람이 죽으면은 그날 안으로 장례식을 하라는 거 있잖아요. 네. 그건 아마 그 열대 그 시간이 지나면 훼손되니까 빨리 하자는 그게 풍속이 발전되었듯이 그 시대마다 그 지역마다 뭐 그런 유래가 있어서 출발되지 않을까요? 네. 어쨌든 뭐 그 시대가 바뀌면서 너무 옛날 그 풍속을 따르는 것도 그렇지만 또 너무 또 급진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도 근데 좋지 항상 않은 것 같아요. 예, 그 본질은 거기서 좋은 점은 본질 예를 들면 그 한국은 유교 국가라고 유교 문화를 하잖아요. 뭐 장유서 이랬지만은 저는 여기 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가끔 가져요. 어떤 그 누구든지 한 해 지나면은 나이 한 살 먹는 거는 기본이잖아요. 네. 그런데 누구나 그 세월 지나면 먹는 나이를 가지고 상대를 놀린다거나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뭐 너 몇 살이야 뭐 이런 식의는 문화는 옳지 않다고 봐요. 네. 그렇지만 이제 그 문화의 유래는 그 한 시족 문화 그 원시 문화에서 그 먼저 태어난 사람이 지혜나 그 경험이 어떤 한 그 부족을 이끌어가는 좋은 방향이 되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나이 많은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봐지지만은 요즘까지 현대사에서는 그 세월이 먹는 연륜만 갖고는 아니기 때문에 뭐 앞으로 한 세대나 나이가 사람들에 대한 존중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으로 그런 가치만 가지고 그 어떤 평가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봐져요. 그래서 그런 걸 보는 눈은 뭐 키워야 되겠죠. 네. 오늘 그 안동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세시 풍속 얘기까지 나왔습니다. 안동 출신 김보연 사장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